MC 내레이션 오프닝.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정말로 그 집은 그 여자의 눈물로 무너졌습니다. 1976년 비 내리는 서울 성북동. 한 여자가 그릇 파편이 박힌 얼굴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엔 질퍽한 진흙, 그녀의 품 안엔 하얀 고무신을 신은 새 아이가 떨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대문을 찔렀고 그 집안의 기와지붕은 마치 한 여자를 영원히 삼켜버릴 듯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딸 셋은 죄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그 여자의 국밥 속에 세상을 바꿀 불씨가 끓고 있었다는 것을요. 일부. 편견의 뺨, 암탉이 울면 집이 무너진다. 시어머니께서 저와 딸들을 내쫓으신 날, 마치 시어머니의 소중한 은빛 바구니 속 썩은 달걀처럼 중얼거리셨던 저주였습니다. 1976년이었습니다. 성북동 옛 한옥에 갈라진 기와 위로비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맨발로 대문 앞에 서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내 얼굴에 깨뜨리신 도자기 그릇 때문에 뺨이 여전히 따끔거렸습니다. 10살, 8살, 5살 된 내 딸들은 젖은 치마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울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아이들은 소리를 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여자아이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 집을 충분히 저주했어. 춘자야, 나가. 이 집안을 벌써 충분히 저주했어. 차갑고 날카로운 그녀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기와를 두드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녀 뒤편에서는 재단이 여전히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향연은 그녀가 결코 얻지 못한 아들의 영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지 않은 나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세 딸, 그게 내 죄였다. 그녀는 몇 달 동안이나 기다려온 내 여행 가방을 움켜쥐고 진흙탕에 던졌다. 옷이 쏟아져 나와 깨진 그릇과 뒤섞였다. 붉은 피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다. 셋째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넌 떠났어야 했어.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수치심의 차가운 걸음걸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 남편, 그녀의 황금 같은 아들은 군대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명예롭게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도망치다 죽었다고 항상 믿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발바닥에 진흙이 달라붙고 경고처럼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이웃이 문틈으로 엿보았다. 다른 이웃은 선풍기 뒤에서 속삭였다. 딸 셋, 정말 자초한 일이야.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다. 우산도 떡도 없었다. 하지만 5살 배기 딸아이가 내 치마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엄마, 배고파요. 그리고 어쩐지 그 말이 내게 힘을 주었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것, 국수 그릇. 그날 밤 나는 시장가 끝자락에서 버려진 판잣집을 발견했다. 정의는 없었다. 깨진 창문 하나, 그리고 구석에는 낡은 국수 그릇이 있었다. 나는 마치 신이 내린 선물처럼 그것을 바라보았다. 땅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었다. 하지만 국수 그릇은 뭔가 특별한 것이었다. 소매를 찢어 닦아냈다. 시장에서 묵껍질 한 줌을 훔쳤다. 그리고 그 냄비에 처음으로 희망을 요리했다. 반전, 오랜 원수가 변장해서 돌아왔다. 일주일 후 세 딸을 뒤에 웅크리고 앉히고 인도의 작은 가판대를 차렸을 때 고운 비단에 오칠한 머리를 한 여자가 멈춰 섰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딸들을 쳐다보았다.
국을 팔다니 얼마나 비천한 짓인가. 그녀가 말했다. 남편이 이런 수치심에 숨이 막혔을 거야. 남편의 사촌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는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밤 그녀의 운전기사가 몰래 돌아왔다. 그는 국 2그릇을 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돌아왔다. 드라마 빌드. 그림자 속 위협 몇 주 후 문에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내 딸들은 안전하지 않을 거야. 이 구역에는 규칙이 있어. 서명은 없었지만, 하지만 빨간 립스틱 자국이 누가 보냈는지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편견은 향수를 뿌리고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엔딩 장면, 뒤집힌 따귀, 포이보이. 그날 밤, 나는 딸들이 낡고 누더기 같은 담요 하나를 나눠 쓰고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냄비와 껍질을 벗긴 물을 들고 다니느라 물집이 잡힌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자신이 거부했던 바로 그 소녀들에게 고개를 숙일 거야.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따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되돌려 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스크롤을 내리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그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때로는 냄비 하나와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푸드. 제2막. 냄비 하나의 무게. 그리고 한 민족의 국밥 딸 셋을 낳은 죄로 쫓겨난 여자. 이제 길모퉁이에서 국밥을 끓이며 다시 세상과 맞서는 법을 배운다. 시장 끝 허름한 판잣집. 국물의 첫 시작 서울 마포 시장 뒤편. 판잣집 하나. 창문 하나 깨져 있고 벽은 곰팡이 자국 투성이. 그 안에서 춘자는 낡은 냄비 하나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이 냄비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시장에서 떨어진 무청, 닭뼈, 남은 배추잎을 주워 모았다. 그리고 물을 끓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가진 전부야. 이 냄비에서 우리 4명이 살아야 해. 딸 셋. 거리에서 함께 쌓는 국밥의 레시피. 10살 지연은 신문지를 깔고 손님용 의자를 만들고 8살 지혜는 새벽마다 물을 길어다 주었다. 막내 지영은 물을 씻으며 노래를 불렀다. 엄마, 이거 진짜 팔 수 있어. 팔기 전에 먼저 먹고 살아야지. 춘자의 대답엔 슬픔보다 다짐이 있었다. 그녀는 시장 구석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 1그릇, 둘째 날엔 3그릇, 그리고 열흘 뒤엔 줄을 서는 사람이 생겼다. 첫 번째 위기, 노점 철거반 출동한다. 어느 날 시장 순찰원이 쿡쿡 찔렀다. 여긴 허가 안 난 구역입니다. 다음 주부터 철거 들어가요. 춘자는 무릎을 꿇었다. 아이 3 키우는 여자입니다. 살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 순간 뒤에서 중년 여인이 한마디 던졌다. 내가 이 집 국밥 먹고 3년 묵은 속병이 나왔어요. 이 국물은 그냥 장사밥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그날 오후 시장 사람들 48명이 서명했다. 춘자 국밥집을 지켜야 한다. 비밀의 재료, 눈물,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 지연이 물었다. 엄마, 국밥 맛있게 만드는 비결이 뭐야? 춘자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눈물 조금이랑 참기름 한 방울. 근데 그 눈물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는 거야. 반전 TV 방송국이 찾아오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국밥을 먹으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는 지역 방송국 PD였다. 다음 주 춘자의 국밥 이야기는 TV 다큐멘터리에 소개된다. 제목은 단 하나의 문장. 냄비 하나로 버틴 여자, 그리고
세 딸의 기적. 그 방송 이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춘자의 손은 더 바빠졌고 국밥은 더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다. 제2막의 끝 한 여자가 만든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의 상처를 덮는 위로였고 이 사회가 버린 한 여자의 절규였다. 다음이 궁금하다면 계속해줘 라고 말해주세요. 제3막.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딸들이 만든 기적 바로 써드릴게요. 드라마 더 강하게, 감정 더 깊게 갑니다. 무비 캐머라 파이어 제3막.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딸들이 만든 기적. 엄마 혼자 국밥을 끓였지만 우리 셋은 세상의 편견을 뒤집기 위해 국자로 손을 잡았다. 딸들이 움직였다. 골목 끝에 퍼지는 딸국밥의 전설 서울 마포. 한겨울 바람이 매서운 골목길. 춘자의 노점 앞엔 작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날 국밥을 푸는 사람은 춘자가 아니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았다. 지혜는 이력서 대신 시장 좌판에 송울씨 메뉴판을 써붙였다. 지영은 전날 밤 도면을 그려 장터에 어울리는 국밥 포장소를 설계했다. 엄마, 이제 우리도 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조금 쉬어요. 그 말에 춘자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 한 줄기가 국밥보다 더 뜨거웠다. SNS와 입소문의 기적. 해시태그 핫셀리라 국밥 세자매. 어느 날 대학생 손님 하나가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이 골목 어딘가 세 자매가 끓인 국밥엔 엄마의 인생이 들어있다. 해시태그 해시국밥 세 자매 이틀 만에 10만 공유. 유튜버, 블로거, 방송국이 몰려들었다. 국밥 한 그릇에 줄 서는 시간. 평균 2시간. 지하철역 앞 포스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속이 허하면 국밥으로, 가슴이 허하면 국밥 세 자매에게. 드라마 절정, 누군가의 모함, 그리고 딸들의 선택 성공의 그림젠 항상 칼날이 숨어 있다. 어느 날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다. 위생불량, 불법 조리장, 미성년 노동 착취.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시장 상인들, 손님들, 아이들까지 몰려들었다. 지혜는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다. 신고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그럼 제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린 엄마의 인생을 팔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의 편견을 삶아내는 중입니다. 반전, 단속 대신 생긴 새로운 제안 단속반장. 조용히 국밥 한 숟갈을 뜬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다. 이 국밥엔 뭐가 들었습니까? 참기름 한 방울, 무, 그리고 울지 않기 위해 참은 엄마의 속마음이요. 지연의 대답. 그는 조용히 서류를 찢는다. 공식 허가를 받으시죠. 이건 철거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입니다. 제3막의 끝. 세상은 아직 냉정하지만 딸 셋이 만든 국밥엔 뜨거운 용기가 있었다. 그것은 유행이 아니고 선전도 아니었다. 그건 한 여자의 침묵이 딸들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계속해줘 라고 말해주세요. 제3막. 겨울의 끝에서 엄마는 다시 불을 지핀다. 더 강한 전개, 더 깊은 여운으로 찾아옵니다. 무비 매직 제4막. 겨울의 끝에서 엄마는 다시 불을 지핀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국밥은 끓고 삶은 계속된다. 혹한기, 손님도 불도 희망도 사라진 계절. 서울의 겨울. 체감온도 영하 15도. 북풍이 몰아치는 마포 골목에 국밥 냄새조차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았다. SSS의 인기, 이제는 지나간 바람처럼 조용했다. 그날 가게 앞엔 단 2명의 손님만 서 있었다. 그리고 안에는 춘자가 누워 있었다.
침상 위의 춘자.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녀는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지속된 무리, 영양 부족,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드디어 그녀의 몸을 쓰러뜨린 것이다. 딸들아, 미안해. 엄마가 끓이던 불이 꺼질 것 같구나.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엄마가 끓이던 불, 우리가 이어갈게요. 기적 같은 장면, 세 자매가 만든 불의 릴레이. 그날 밤 세 자매는 골목에 촛불을 켰다. 정의 히터도 조명도 없는 가게 앞에 수십 개의 촛불이 켜졌다. 지혜는 SNS에 올렸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킵니다. 국밥은 아직 끓고 있습니다. 그 게시물은 하룻밤 만에 50만 조회수.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는 연탄을 들고 왔고, 어떤 이는 쌀 한 포대를 내밀었고, 어떤 이는 말없이 국밥을 먹고 눈물만 흘렸다. 병원에서 들려온 전화 한 통. 지금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춘자는 눈을 떴다.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해가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TV 화면에는 촛불 들고 국밥 가게 앞에 모인 사람들의 영상이 흘러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춘자의 속삭임. 딸들의 대답. 엄마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병실에 들어온 지연이 말했다. 엄마, 우리가 불을 끓였어요. 하지만 그 불은 엄마한테서 시작된 거예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는다. 그러곤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한다. 그럼 다시 국을 끓이자. 제네막의 끝 그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었다. 그건 상실의 절정이었고 부활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불씨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당신의 삶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까?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불씨를 잊지 않게 함께 공유해 주세요. 불은 혼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믿음,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이 필요하니까요. Fire and Food 제5막. 그녀가 사라진 날 세상은 국밥을 멈췄다. 불은 다시 피웠지만 그 불을 피운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남겨진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어느 날 아침 국밥 가게가 열리지 않았다. 그날 아침 마포시장의 풍경은 이상했다. 늘 새벽 5시면 연기를 피우던 국밥 세 자매 가게가 조용했다. 불이 꺼져 있었다. 노점 좌판 위엔 잠시 쉽니다 라는 송글씨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글씨조차 흔들리는 듯 보였다. 딸들의 침묵, 마지막 불꽃처럼 꺼진 엄마 병원 한켠. 희뿌연 커튼 너머에서 춘자는 고요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국자를 쥘 수 없을 만큼 말라 있었고 심장은 점점 천천히 고요해졌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끓일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혜는 울음을 참고 고개를 숙였다. 지영은 그 조용한 침대 아래에서 엄마가 쓰던 오래된 국자를 꼭 쥐고 있었다. 춘자의 마지막 말. 쪽지 하나에 남겨진 마음. 의료진이 조용히 전한 건 작은 종이 쪽지 하나였다. 거기엔 단 5줄. 국밥은 그저 밥이 아니다. 엄마는 너희 셋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길 바랐단다. 불은 너희 손에 넘긴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장례식 날. 시장 전체가 문을 닫다. 장례식 날. 마포시장은 단 하루 완전히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흰 국화꽃을 들고 국밥 가게 앞에 줄을 섰다. 누구는 국밥 한 그릇을 바닥에 놓고 울었고 누구는 그 가게 벽에 이런 글귀를 적었다. 우리는 그녀의 국밥을 먹고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뉴스 속보. 국밥 할머니 1000명의 밥상을 채우다. 언론은 그녀를 국밥 할머니 알아불렀고 한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370만을 넘겼다. 전국에서 추모 영상, 수필, 그림이 쏟아졌다. 그녀의 삶은 이제 한 그릇의 국밥이 아닌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제 5마기 끝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온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죽음은 슬픔이 아닌 남은 자들을 위한 따뜻한 불씨였다. 당신도 누군가의 불이 되어본 적 있나요? 댓글로 추모의 말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공유하여 춘자의 국밥이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녀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다시 끓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계속해줘 라고 말씀해주세요. 제6막, 국밥은 멈추지 않는다. 다시 시작된 밥상, 눈물 뒤의 희망,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Fireworks, 제6막, 국밥은 멈추지 않는다. 다시 시작된 밥상, 엄마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딸들은 밥상을 다시 차리기로 결심했다. 국밥은 슬픔이 아니라 약속이다. 3일 후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장례식을 마친 지 사흘 후 국밥 세자매 가게는 다시 불이 켜졌다. 하지만 그 불빛은 전보다 조용하고 낮았다. 그날 딸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국을 끓였다. 지연은 엄마가 쓰던 국자를 꺼내 조용히 닦았고 지혜는 낡은 냄비를 새로 갈지 않았다. 지영은 작은 화분 하나를 가게 입구에 놓았다. 그 화분엔 작은 푯말이 있었다. 이 자리는 엄마의 자리입니다. 첫 그릇. 그리고 가장 뜨거운 눈물, 첫 손님은 시장 반장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한 숟갈 들었다. 그러고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의 맛 그대로네. 그날 국밥을 먹고 울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조용히 먹고 조용히 나갔다. 국밥은 말 대신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 국밥학교의 시작, 밥상에서 이어지는 유산 며칠 뒤, 지혜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우리 국밥을 가르치자. 엄마의 손맛을 배운 사람들로 이 따뜻함을 이어가게 하자. 그렇게 탄생한 건 국밥학교, 단 한 가지 수업만 있는 학교.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곳. 지원자들은 다양했다. 청년 셰프, 해고된 직장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리고 노숙자까지. 국밥학교의 입학 조건은 단 하나. 누군가의 배를 채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세 자매의 다짐가게 한 켠. 세 자매가 엄마의 유골함 앞에 무릎 꿇었다. 그들은 말했다. 엄마, 이제 국밥은 혼자 끓이지 않아요. 이젠 수백 명의 손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만든 건 가게가 아니라 하나의 따뜻한 세상이었어요. 제6막의 끝 그녀는 떠났고 세상은 다시 추웠지만 그녀의 딸들은 국밥이라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씨는 이제 수백 명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도 누군가를 위한 국밥을 끓일 수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따뜻했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이 세상은 때론 너무 차갑지만 국밥 한 그릇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줘 라고 말해주시면 제7막, 그녀가 남긴 마지막 밥상, 모든 이야기의 종착역이자 가장 강한 여운의 결말을 드리겠습니다. 스파클, 제7막, 그녀가 남긴 마지막 밥상, 불은 꺼졌지만 온기는 남았다. 밥상은 비었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봄, 국밥가게 앞에 핀 한 그루 벚꽃나무 서울 마포. 국밥가게 앞에 작은 벚꽃나무가 심어졌다.
그 나무는 지영이 엄마의 유골함 일부를 함께 묻고 손으로 직접 심은 것이었다. 엄마, 이 나무가 꽃 피울 때마다 사람들이 엄마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해 봄, 벚꽃은 조용히 피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국밥 가게를 찾은 사람들의 편지가 쌓였다. 마지막 국밥, 할머니 국밥데이에 시작 춘자의 기일이 되던 날, 지혜는 이렇게 제안했다. 오늘 하루 국밥은 무료입니다. 대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쪽지에 적어주세요. 할머니 국밥데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고 작은 종이에 마음을 적었다. 당신이 끓인 국밥, 제 삶을 바꿨어요.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국밥 한 그릇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쪽지는 1000장이 넘었고 모두 가게 뒷벽에 붙여졌다. 그 벽의 이름은 이제 밥상에 남긴 마음들. 이 되었다. 국밥학교의 제자들, 전국으로 퍼지는 따뜻한 1년 후 국밥학교 1기 졸업생들이 전국 각지에 춘자의 밥상이라는 작은 국밥 가게를 차렸다. 부산, 군산, 대전, 춘천, 어느 동네이든 여긴 춘자의 레시피로 끓여요 라는 문구가 붙은 작은 가게가 하나씩 생겼다. 국밥은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기억이었고 전염되는 온기였다. 마지막 페이지, 유리 액자 속 춘자의 사진가게 한쪽 벽엔 춘자가 조용히 웃고 있는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이 여자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끓였습니다. 제7막의 끝 엄마는 이제 없지만 그녀가 남긴 불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국밥은 단지 끓는 음식이 아니라 한 세대가 남긴 사랑의 언어였다. 이야기가 마음을 데워주었다면 여러분의 밥상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따뜻함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춘자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밥상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만약 이 이야기로 영상화나 콘텐츠화를 원하신다면 MC 내레이션, midjourney 이미지 프롬프트, 유튜브 설명글 등 모두 제작해 드릴 수 있어요. 말씀만 주세요. 무비 카메라 파일.